댐댐이랑 컨텐츠 그렇습니다. 두 개가 중요한 그 거예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 후보를 보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인데 거기에 부합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왜곡이라는 게 도가 지나쳤다. 그러니까 어제 그 소위 국민의힘의 젊은 정치인 그리고 이준석 후보도 마찬가지고 커피값 120원. 아, 저도요. 커피 원료 원가 120원. 이걸로 뭔가 좀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파 사건을 떠올리면서 그걸 하려고 한 거예요. 맞아요. 대파 근데 875원을 하려고 했던 거 차이는 같아. 대파는 우리가 매일 사 먹는 건데 원두를 사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아니, 그리고 제가 와닿질 않는 거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0. 원가가 120원인지 그 정도 수준이 굉장히 원가가 싸다라는 것은 맞아요.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인건비, 임대료가 문제인 거죠. 임대료가 제일 크죠. 임대료가 그렇죠. 엄청나게 큰 거고 그다음에 뭐 매장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경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좋은 원두를 뭐 다양하게 뭐 구매하고 그러니까 원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커피를 마시는 장소도 중요하고 맞습니다. 인테리어도 중요하고 뭐 서빙도 중요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홍보비나 뭐 그렇죠. 앱에서 이용하는 수수료 이제 이런 문제가 그렇죠. 또 있는 건데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아니잖아요. 계곡 정비하는 얘기를 하면서 커피 얘기를 예로 들고 그렇습니다. 백숙 얘기를 든 건데 네. 그걸 딱 떼가지고 그게 조선일보 스타일. 그러니까. 딱 떼가지고 왜 원두값을 120원이라 해서 실물 경제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 하니까 거죠. 이재명 후보가 그냥 한마디로 그냥 킬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대과할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네. 상종할 아니, 필요가 근데 없는 제가 거죠. 재밌는 포인트는 그 정도로 만약에 이게 5월 17일부터예요. 그러면 그 토, 일, 월, 사흘이거든요. 네, 네. 이제 사흘째 이런 프레임이 이어지면 이게 먹히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보수 언론 뭐 종편들이 나와가지고 그쵸, 매일 떠들어대고. 매일 얘기하면서 아마 이게 2022년 2021년인가? 2022년이죠. 네, 예. 네, 22년. 22년 대선 때 같았으면 이게 먹혔을 거예요. 그리고 대서특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 조간을 보니까 대단히 중립적으로 쓰고 있고 이 자체에 그러니까 이 컨텍스트가 뭔지를 맞아요. 이 맥락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여전히 국민의힘의 젊은 정치인들하고 이준석 후보는 그 프레임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장난을 하려고 한다. 근데 이제 국민들은 다 알아요. 알아요. 예, 네. 너희들이 그렇게 해도 안 통해. 이걸 딱 하는데 여전히 그렇게.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정보가 지금은 다 유통돼서 그래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정치인들이 정보를 통제하면서 본인들이 야합과 술수를 마음껏 썼거든요. 또 그게 먹혔어요. 네. 그게 이제 불과 15년 전 이준석 후보가 아마 정치를 처음 배울 때 아마 그렇게 했을 텐데 지금은 시대가 다 공개가 돼서 이재명 후보 그 발언 저도 풀 영상 찾아봐서 들었습니다. 그러구나. 아니 그 유세한 거 다 카메라들이 찍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앞뒤로 돌려보면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네. 또 쇼츠로 따신 분들도 있고 아니 들어보면 아는 얘기인데 그걸 굳이 안 듣고 나와가지고 120원이라고 했잖아. 경제 모르잖아.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경제도 모르는 사람이 왜 경제를 잘 아는 분한테 모른다고 하느냐. 네. 오히려 역풍이 불죠. 역풍이 그래 부는 보이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식의 프레임으로는 안 통한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앞서 이제 신 변호사님 찾아보듯이 원문을 다 찾아서 읽어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문 찾아서 읽어보고 영상 들어보시고. 다 찾아보고 네, 다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판단하기 맞아요.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의 정치는 안 통하는 네.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권영국 변호사가 네. 상당히 의표를 찌르는 말씀들을 또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원하더라고요. 예, 시원시원하게. 거의 이거 내란숙의 윤석열 지지받아가서 나오니까 기쁩니까? 사퇴하라고. 이런 얘기를 사실은 국민들이 하고 싶었던 아, 얘기예요. 정말. 그 사퇴해라 당신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 선거를 나오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소구력이 있는 거였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고 싶은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준석 후보의 태도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내용 근데 젊은데 가장 젊은 건 맞아요. 가장 젊은 후보인데. 젊은데 가장 검찰스럽고 가장 조선일보스럽고 정말 가장 구태정치스러운 화법을 어제 썼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이럴 수는 있습니다. 내가 어제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말도 못해 아무 말도 못해 내가 다 이겼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유명한 말 있죠.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졌다. 전 이준석 후보가 좀 새겨들어야 될 이야기 아니냐. 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김문수 후보는 어떻게 보셨어요? 김문수 후보 잠깐 이제 네. 우리 장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신 변호사님은 김문수 후보는 좀 안쓰럽던데 저는 보면서 안쓰러워. 그러니까 저기에 서서 막 또 시간도 길잖아요. 저도 막 2시간 서 있으면 다리 아프거든요. 네. 2시간씩 서서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들을 막 질문 받으니까 읽긴 읽는데 토론이라는 거는 서로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종이 보고는 하지만 종이 보고는 흐름만 알지 우리가 대화할 때는 언제 줄줄 읽습니까? 그럼 편의점이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토론을 좀 잘 살렸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전 김문수 후보의 한계가 어제는 좀 명확하게 뭐 정치 현업을 경기지사 때 이후에 지금 떠난 지 10년 가까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옛날의 감을 좀 많이 잃으셨던 거 아닌가? 굉장히 좀 힘겨워 보였습니다. 힘겨워 보였다. 그리고 내용상으로도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지난번에 이제 내란 뺐습니다. 그 권영국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가 그거를 조금 더 적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내란 죄를 뺀 것은 내란 죄는 형사법정에 가서 다퉈라라는 것이고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아주 명징하게 결론을 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권영국 변호사가 핵심적으로 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조금 한 발 더 들어와서 짚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에서 주는 것만 보고 헌법재판소의 원문을 안 본 거예요. 김문수 후보가. 지적 게으름이죠. 게으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보고 나오니까 엉뚱한 소리를 계속 하고 있으니 그걸 다 알고 있는 국민의힘, 국민들이 볼 때는 저 양반 학습이 잘 안 돼 있네. 이런 상태로 대선 후보 부적합하다 이런. 당연히 자격 미달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한테 가장 아픈 부분이 그걸 거예요. 한다고 하면서 사과인데 사과 아닌 것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어떻게든 표는 얻어야 되겠는데 계엄은 국민들이 다 반대하고 내란이라고 이미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데 질문을 받으면 그러니까 물러서려고 얼버무리는 거예요. 헌재에서 내란죄 뺀 거 아니었어? 이거 내란죄가 완전히 됐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 아니요, 이거 거짓인 거죠. 지금 이제 내란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땐 반헌법적이라고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법률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얼버무리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끝까지 어제는 경제 파트였습니다만 앞으로는 뭐 사회, 정치 계속 환기되고 질문이 나올 텐데 그때마다 얼버무리면 그거 득에 도움이 될까요? 전혀 안 될 거다. 본인이 그리고 노동부 장관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반노동적인 얘기를 하고 굉장히 현안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고 과거에 본인까지도 부정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그냥 이 상황 자체에서 본인이 뭐랄까요? 워낙에 장외에서 정치 영역 밖에서 낭인으로 있었던 시간도 적지가 않았다 보니까 그냥 대단히 준비가 소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제 토론을 보면서 이 내란은 아직 안 끝났구나. 그리고 내란이 어떤 형태로 연장되려고 하는지가 저는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가 팀워크를 맞춰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김문수 그렇죠 협공을 하는데 이준석 후보의 태도 내용을 그 토론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일단은 김문수 후보한테는 질문을 하는데, 그러니까 질문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당신 이런 거 잘 모르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에 기본소득. 그러니까 평소에 기본소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물어보고 뭐 본인이 반대 입장이라고 하니까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그 기본소득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니까 몰랐는데 논의해보고 없애겠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보수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바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에서 지지해야 되는 사람은 김문수가 아니라 나 이준석이야. 이 프레임을 만들고 한편으로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는 말도 안 되는 그 프레임을 가둬놓고 여기는 아니니까 나를 지지해. 내가 미래 세대야. 제가 제일 그랬던 것은 마지막에 아까 이제 하버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상계동에 신혼부부가 있었다. 그 신혼부부가 뭐 블라블라 해가지고 서사를 만드는 거죠. 서사를 만들어서 너희도 이준석이 될 수가 있어. 너무 오만해 보여요. 너도 이준석이 될 수 있다는 게 뭐야? 되게 싫은데 뭐 자기가 표본입니까? 뭐 본인이 정말 어린이들의 꼭 이렇게 지향해야 될 점인 걸 전제하고 당신들도 열심히 살면요 나처럼 될 수 있어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정치는 그런 말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없지만 하더라도 입 밖에 꺼내는 건 더 어려운 일인데 어제 해냈죠. 좀 면구스럽죠. 근데 몇 번째 하고 있어요. 몇 번째 해냈죠. 본인은 이제 상계동 사람들도 좀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남이 해줘야 되는데 원래대로는 이 사람처럼 키우고 싶어, 이 사람처럼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참 안타깝고 저는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그 부분 한번 지적하고 싶어요. 문제 제기가 안 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준석 후보가 기본소득 얘기를 꺼내면서 김문수 후보를 공격한 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김문수 후보 이거 모르죠, 당원 당규도 안 읽죠 라는 걸 하나 지적하는 거고 또 하나는
기본소득이라는 게 잘못됐으니까 이재명 후보도 같이 돌려가는 건단 말입니다. 예. 근데 거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점이 뭐냐? 기본소득을 당원 당규에 누가 넣었을까요? 김종인 위원장이 그렇죠. 있잖아요. 2020년도에 김종인 위원장이 넣습니다. 네. 전 그때부터 당원 당규를 봤어요. 네. 넣었죠. 네. 전 동의했습니다. 전 기본소득을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네. 넣었어 봤어요. 네. 이준석 후보가 언제 당대표가 됐죠? 그 다음이죠. 그 다음이죠. 그럼 본인이 소신이 아니면 본인이 당원 당규 재개정을 해야죠. 네. 근데 자기가 재개정도 안 하고 지금까지 흘러왔거든요. 그러네. 그럼 본인이 당대표를 1년 했는데 본인도 동의하니까 안 바꾼 거 아닐까요? 근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또 이재명 후보까지 돌려까질 수가 있는 것인지. 네.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뻔히 얄팍하게 보이는데 그 의도를 가지고 해석했을 때는 또 다른 모순이 나오는 이런 지점.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기본소득은 분명하게 김종인 위원장이 넣었고요.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 그거 안 고쳤고요. 네.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이 소신인 걸 알면서도 이준석 후보는 개혁신당 왔을 때도 김종인 위원장을 선관위원장으로 공천관리위원장으로도 임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마치 기본소득이라는 거를 자기들이 당원에 넣으면은 문제 없는 거고 그걸 가지고는 또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수단으로는 쓰고 싶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찬물이든 더운 물이든 하나만 해야지 둘이 섞어서 미지근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네.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준석 후보의 TV 토론 전략이 뭐구나 이런 게 딱 너무 보이고 눈에 뻔히 보이죠. 딱 보이니까 이재명 대표가 원래 딱 간파를 그런 것 하고 같아요. 마이크를 딱 안 주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 참고로요. 극단적으로 하지 말라. 참고로요. 기본소득은요. 네. 빌 게이츠나 네. 미국에 있는 부호들 있죠. 네. 그리고 AI를 연구하는 재벌들 있어요. AI 재벌들. 예. 그분들이 하나같이 다 기본소득 얘기합니다. 왜? 일자리가 없어지는 걸 그분들은 먼저 아니까요. 아니까. 그렇죠. 아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도 기본소득 얘기할 때 비판하는 분들 많잖아요. 네. 물론 그걸 퍼퓰리즘적으로 하면 안 되죠. 단계적으로 산업구조와 경제구조와 이걸 맞춰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네. 묻지마식으로 비판하는 분들은 나 AI 하나도 몰라요라는 자백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 빌 게이츠도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찾아보세요. 그거는.